지난 주말 포항에 들렀는데 오천읍 쪽은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냉천은 큰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이 복구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남마도로의 영향권 비 피해가 적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구경북 아파트와 함께 2022년 9월 19일 월요일 한 주의 시작 신문 듣기로 열어봅니다. 먼저 거시경제입니다. 경제 전문가 56%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커지는 공포. 스태그플레이션, 고물가 속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시 경기를 부양해야 할 때가 올 텐데 그 미래에는 통화 정책이 먹혀 들어갈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미국 울트라 스텝된 한국 빅스텝 해야 53%, 금리 3% 넘을 것 76%. 미국이 금리를 1% 올리면 우리도 0.5%는 올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금리 차가 외화 유출을 발생시키기 때문이죠. 그것도 기초 체력이 받쳐줘야 진행할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은 상당히 난감합니다. 뉴욕 증시 미국 울트라 스텝 밟을까 폼C 개최. 이번 주 20에서 21일 폼C가 진행됩니다. 3연속 75bp 자이언트 스텝일지 100bp 울트라 스텝이 튀어나올지 전 세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환율 1,400원 위협하자 달러 얼마나 샀나 1시간마다 보고해라. 하루 2, 3회 주기로 보고하던 것을 매 시간 단위 보고로 요청합니다.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보고받는 것으로 근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뜻인가 봅니다. 금리 인상으로 고소득층 195만원 손실, 저소득층의 18배, 계층별 금리 변동 손실을 분석했습니다. 금리 인상기 고소득 가구의 이자 손실액이 저소득 가구의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자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대출 수요가 높았고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부채 액수를 많이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산에 대한 관심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흰남노 상처 덜 아물었는데 포항에 또 큰 비 내린다. 흰남노가 한반도를 관통한 지 12일 만에 남마돌의 영향으로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잘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돌려막기도 안 통했다. 중국 숨겨진 빚 시한폭탄.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가 정부의 재정 악화로 번지고 있습니다. 헝다 사태 기억하시죠? 뇌관이 곳곳에 숨어있네요. 저출산 쇼크에 요양원으로 바뀌는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경영난에 허덕이면서 4년 만에 20%가 문을 닫았고 요양원은 같은 기간 25%가 늘어났습니다. 어린이집은 노인 요양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럼 변신하는 곳이 늘어나겠죠? 고령화의 흐름. 다음 섹터입니다. 부동산. 2010년 빼닮은 집값 암흑기. 지금이 더하다 말하는 이유는 2022년을 2008년 금융위기에 빗대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당시 서울 집값은 9% 내리고 강남 재건축은 최대 30% 조정받았습니다. 저금리 상황도 그때와 비슷하지만 지금은 금리 인상 속도가 급격하게 빠릅니다. 서울 기준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역대 최고입니다. 주담대 상환의 소득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기 하락인지 단기 조정인지 지금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이 힘든 시기 잘 버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구 생각해보면 2009년 그때는 미분양이 쌓여서 할인 분양이 수두룩할 때죠. 조정한다더니 아직 법 개정 전이라 부부 공동명의 대혼란. 1가구 1주택 기본공제는 정부 아닌 14억 원과 현재 제도 11억 원의 차이가 나서 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을 고민하는 분들은 법 개정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조세에 시차를 두다니 정말 별로입니다. 다음 섹터입니다. 증시, 약세장, 어둠 속 빛났다. 태양광 배터리 방산주 강세. 코스피 약세장 속에서도 2차전지, 태양광, 폐배터리, 방산업종은 강세를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배트를 짧게 잡을 시기인 것 같습니다. 10년 장기 투자했다면 현대차, 포스코, 손실. 10년 장기 투자의 결과가 손실인 종목이 보입니다. 기간이 길다고 무조건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중간에 배당을 받았겠지만 가격 흐름을 잘 이해하는 것도 무진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국 반도체 생산량 25% 격감. 중국 반도체 생산량이 경기 침체와 미국의 견제로 인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20% 넘게 떨어진 이더리움. 물량 줄어 장기적으로는 상승. 호재가 드러나자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주가가 기준선을 하회하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따가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GPU 필요 없는 새 이더리움, 엔비디아 울상. 이더리움 머지와 반도체 수요 감소로 엔비디아 주가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현재 고점 대비 마이너스 6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차트 보면서 일일 시황 점검해봅니다. 먼저 기사에 나왔던 엔비디아입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63%를 기록하고 있네요. 현재 주가는 매물대 가격에 와 있습니다. 잘 버텨야 할 텐데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있습니다. 또 이더리움 이야기도 있었죠. 호재가 드러나니까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기준선을 하회하면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마이너스 0.79% 하락한 2382, 코스닥은 마이너스 1.45% 하락한 770을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현재 외롭게 허공에 떠 있습니다. 의지할 만한 곳은 지난 저점인 2365선 뿐입니다. 외롭습니다. 주말 미국 증시입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0.55% 하락한 11,861 기록했고요. S&P는 마이너스 0.72% 하락한 3,873,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45% 하락한 3822를 보여줬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보시면 저점을 깨고 신저가를 경신했다가 양봉으로 밀어올리면서 종가 마감을 한 모습인데 저가를 새롭게 경신했다는 것이 현재 흐름이 썩 좋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지받기를 기대했던 곳에서 밀리게 되면 실망 매물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번 주 폼C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3.28% 기록하면서 19,450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하락이 다시 시작되면서 이번에는 알트코인들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하락하는 폭은 이쪽이 조금 더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플은 왜 반대로 가죠? 여하튼 비트코인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유입니다. 85.27 기록하고 있고요. 음봉 밀리면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미국 10년 장기 국채 금리입니다. 3.451%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미래의 금리 수준을 예측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정고점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기다려 봐야겠죠. 달러원 환율은 1384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목표값으로 제시했던 1390원 언저리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조지표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잘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것 하나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도 참 어렵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다들 우산 잘 챙기시고요. 강풍과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경북 아파트였습니다.